지난 9일 경남 사천에서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의 시제기 출고식이 개최됐었는데요. 지난 2015년에 방위사업청과 KAI는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그로부터 6년 만인 2021년 4월에 시제기 출고식이 개최됐으며 내년 7월 첫 비행을 예고한 한편 옆나라 일본이 불편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는데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F-21은 기존 KF-X 사업이라고 불렸으며 지난 9일 시제기 출고식에서 KF-21 보라매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KF-21의 뜻은 21세기 첨단 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보라매는 우리나라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라매를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KF-X 사업의 경우 2018년 기본 설계를 마친 후 2019년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상세 설계를 통과하면서 하나둘씩 사업이 진행됐었는데요. 인도네시아와 개발을 함께하기로 했었지만 대금 납부를 제대로 받지 못하며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외신들로부터 많은 우려 섞인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로지 우리 한국의 기술력만으로 사업이 완성됐다는 점에서 현재 KF-21 보라매는 해외 각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번 시제기 출고식 소식이 해외에 전해지자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해 많은 매체들은 이번 KF-21 보라매의 출고식을 다루는 뉴스를 연달아 보도했고 해외 반응 역시 굉장히 뜨거웠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CNN은 한국의 KF-21이 자신들의 F-35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역시 실시간으로 출고식 뉴스를 전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F-21은 세계에서 13번째로 개발된 전투기로 일부 스텔스 기능을 갖춘 4.5세대 전투기인데요. 그리고 오로지 한국 기술력으로 해낸 전투기이기 때문에 국내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국의 CNN은 특히 KF-21의 시제기 출고 소식을 속보로 전할 정도로 이번 기사에 꽤 큰 비중을 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 기술로 초음속 제트 전투기를 개발했다라고 기사를 전하며 초음속 전투기 제조의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라고 하며 이번 KF-21 사업에 대한 후한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52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F-21 보라매가 실전 배치가 된다면 다양한 공대공,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과 심지어 순항 미사일도 무장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더불어 KF-21 보라매는 국산화 비중이 65%뿐이지만 한국에서 그동안 항공기 생산의 역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공을 두고 여전히 엄청난 성과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세계 8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성명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보다 먼저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했던 나라로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컨소시엄이며 나토의 공동 공군 역량센터에 따르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스텔스 기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최신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높고 빠르게 비행할 수 있으며 훨씬 더 강한 무기 탑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성능이 개량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무기를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됐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KF-21 출고식은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속보로 전해질 정도로 굉장히 비중 있게 이번 기사를 다뤘으며 미국, 일본 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한국의 KF-21 보라매의 출고식을 지켜봤으며 다양한 반응이 흘러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금전적인 문제는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네요. 인도네시아 그들은 분명 그들의 제대로 된 몫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한국에게 더 많은 기술들과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들은 절대 전투기를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드디어 한국이 전투기마저 개발했구나.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태 전투기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게 더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네요. 인도네시아는 계약금의 20%만 지불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말이죠. 한국의 관점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개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건 어떨까요? FX-21의 앞부분은 스텔스 전투기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F-35와 Su-57, 그리고 J-10까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KF-21의 앞부분은 스텔스 전투기가 가질 수 있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모양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F-35와 Su-57, 그리고 J-10까지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록히드 마틴이 다른 여러 회사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런 기술의 전투기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특히 한국의 입지와 권력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여줄 것으로 보이네요. 우선 한번 이륙해서 무사히 착륙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돼. 그리고 성공 이야기는 그 후가 돼야지. 그리고 KF-21이 공중분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실수하더라도 제발 마하의 속력을 낼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 스텔스 시대의 비스텔스라 시대착오의 전투기 개발이라니 이건 개그가 아닐까? 아마도 실전 배치가 되면 그들은 그 즉시 구형의 전투기를 갖게 되는 것이지. F-22와 어떻게 다른 거야? 난 똑같아 보이는데? 국내 생산이랑 같은 건가? 기존에 있던 외부 디자인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건가? 난 잘 모르겠어. 더 많은 정보가 담긴 링크가 있다면 알려줬으면 좋겠어. 공유된 사진들은 대부분 멋지지만 사진만 보고 많은 정보를 얻기는 힘들어. 그리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KF-21의 65%만이 한국산이다. F-22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디자인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어떤 디자인이든 정점에 이른다면 5세대 전투기와 상급 전투기들 모두 다 비슷해 보이기 마련이지. 이건 참고해야만 해. 저 65%는 전반적인 가격을 뜻하는 거야. 그리고 35%의 대부분은 미국의 GEF414 엔진이 차지한다. KF-X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현지화율이 높은 것은 확실하지만 사실상 외국 부품도 많이 이용되고 있어. 난 이런 걸 보면 예전에 서양 세계가 한국을 보고 한국 사람들은 그 어떤 재능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 해내긴 힘들 거라면서 무시했던 게 생각이 난다. 한국은 소위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도달한 게 아닐까? 아주 훌륭해 보인다. 한국의 독창성이 전투기를 만들어냈어. 러시아와 미국 제트기를 함께 비교해서 어떠한 경쟁력이 있는지 너무 궁금하다. 한국이 손에 넣기도 어려운 걸 역설계하기란 꽤 어려운 일이야. 비행시험은 내년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목표는 F-42, F-5, 궁극적으로는 F-16V를 대체할 다목적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했어. 시간이 지나면서 플랫폼은 점점 발전하게 되겠지. 너무 낯이 익은데? F-22를 역설계한 건가? 아니면 그저 F-22를 한국에서 생산하게 된 것일 뿐인가? 그런데 이름은 왜 다른지 궁금하네. 아마도 모든 것을 F-22를 복제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가 봐도 그렇기 때문이지. 최고급이라기보다는 중간급 전투기라고 할 수 있겠어. F-22의 궁극적인 대체가 아닌 라팔처럼 말이야. 그래도 F-16은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정말 놀랐다. 중국도 J-31이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지는 못해. 수년간 정체되어 있잖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자. 아직도 발전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지. KF-21 보람에 하늘을 날 시간이야. 빨리 그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이렇게 오늘 한국의 KF-21 보람의 출고식을 지켜본 외국인들의 반응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